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엔트미디어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기기이기 때문에 41번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4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용량, 전격이 150kVA, 철선이 1kW, 전부하동선이 4kW, 단상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에 부하를 물어봤네요. 이때 부하 역률은 이제 1이라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 뭐를 아셔야 되냐면 최대 효율 공식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그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도 아셔야 되겠죠. 얼마의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나올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변압기에서의 기본 효율 공식, 자 2탄은 원래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P 플러스 PI 플러스 PC. 자, 그리고 이제 P가 되겠습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니까요. 이때 P가 이제 출력 값이고, PI는 철선, PC는 이제 동선인데, 자,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철선이 1kW고요. 전바동선이 4kW예요. 그때, 최대 효율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최대 효율 시의 부하를 물어봤는데, n분의 1 부하 시의 효율 값을 여러분들 일단 먼저 따져주셔야 되겠죠. 자, n분의 1 부하 시의 효율 공식이 있는데, 자, 효율 공식은, 자, 루트에다가 여러분들 PC분의, 자, P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자, 동선이, 자, 지금 4kW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선이 1kW.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면 여러분들 2분의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분의 1 값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변압기는 2분의 1 부하 시에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를 반만 걸었을 때, 전체 용량에 대해서 부하의 반만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 최대 효율 시에 부하 kVA를 물어봤으니까 그걸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용량이, 전격 용량이 150kVA니까요. 자, kVA니까. 자, 2분의 1 부하 시에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자, 여기다 곱하면, 자, 75kV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물어본 게, 지금 보시면 최대 효율 시의 부하를 물어봤는데, 이 변압기는 75kV만큼 부하에 공급을 했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75짜리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125가 있고요. 1번에, 2번에 50, 3번에 100, 4번에 75가 있네요. 그러면 75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답을 4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개를 구해야 되지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최대 효율을 갖다가 2분의 1 부하가 됐을 때 그때 최대 효율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요 공식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분의 1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니까 거기에 주어진 150kV짜리에다 역시 2분의 1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변압기는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다시 여기 분모에서도 2분의 1을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선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철선은 고정선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철선이 1kW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동선이 문제인데, 이 동선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가변선 부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I제곱에 R이라는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손실이 이제 변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구한 게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이제 그때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 부하가 지금 2분의 1 부하란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동선이 변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동선이 지금 4kW짜리라고 했으니까 4kW에다가 여기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그렇죠, 2분의 1의 제곱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기서도 i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하가 2분의 1 부하니까 2분의 1의 제곱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단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 놈의 단위가 지금 kVA잖아요. kVA. 자, 요거 단위는 이제 철선과 동선은 킬로와트고요.
자, 그러면, 자, 얘도 물론 이제 킬로와트인데,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위는 다른데, 아까 역류를 100%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피상보호는 VI니까, 역류를 갖다가 적용하면 똑같이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역률은 1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계산값 그대로 적용을 해서 두들겨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름값이 얼마 나오냐면 97.4% 나오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률을 적용해서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역률이 이제 1이니까 1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역률이 뭐 0.8이다 그러면 여기다 0.8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 답이 4번이었고요. 넘어가서 이제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는요. SCR,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하여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는가 물어봤는데, 요거 여러분들 5장의 정류 파트가 있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그 정류회로 해서 우리가 실제 SCR을 이용해가지고요. 사이리스터 SCR을 이용해가지고 그 직류 전압을 갖다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제어해서 출력 전압을 변환시키는가 물어봤는데 바로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자, 그러면 43번 문제는 요게 이제 조금 아주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전동력 응용 기기에서 GD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를 물어봤는데, 뭐 보기를 보시면 이제 압연기가 있고요, 송풍기가 있고 냉동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GD 제곱의 값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관성 모멘트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정확한 위치에 정지를 해야 하니까 그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D 제곱의 값이 적어야만 하는 기기가 누구냐? 바로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만약 관성 모멘트 값이 크게 되면 정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위치에. 그래서 이제 정답 4번으로 엘리베이터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답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변하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를 물어봤는데, 요게 우리 기사 쪽에 제가 19년도 문제 풀어드리면서도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때도 만능 전동기 또는 이제 75W 소용량, 치과 의료용 영사기 뭐 이런 곳에 이제 사용되는 전동기가 누구냐 기사에도 나왔는데, 역시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만능 전동기가 누구냐면 직류 교류 다 쓸 수 있는 전동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인데, 자, 45번 문제는요,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에 권선 온도 측정에 가장 적당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문제라고, 잘 보지 못했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요, 변압기에 권선 온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권선 온도계가 보기 있죠. 그게 정답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 조건 속에 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선 온도 측정이니까 권선 온도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46번. 자, 46번 문제는 이제 전압 변동률 문제가 나왔는데, 자, 46번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압기에 백분율 저항 강화를 2%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지만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변압기에서 일단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V2N분의, 자,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공식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자, 우리 P 코사인 저항 강화율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 강화율의 Q 사인 세타, 요 공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 조건을 보시면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를 2%와 3% 각각 줬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있는 공식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P 값의 이름이 저항 강화율, Q 값의 이름이 리액턴스 강화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이 역률,
지역률 80%를 줬습니다. 코사인이 0.8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사인 값은 그렇죠. 0.6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역률일 때는 역률이 뒤질 때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진역률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L부하에서는 부하를 걸면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측의 전압이 점점점 감소하니까 이때 이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C값이 있다. 정점이 C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전압이 상승할 거니까 그때는 전압 변동률의 부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드리면 문제의 조건에 만약에 지역률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호가 뭐라고요? 전압이 떨어지는 값이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률이 진역률일 때 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전압 변동률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문제를 보시면 지역률이다 진역률이다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지역률이 기준이에요. 모든 부하는 다 L부하니까 플러스를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지역률이라고 줬기 때문에 플러스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공식이 이제 결정이 났네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요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항 강화율을 갖다가 이제 2%니까 자, 2에다가 역률 0.8 곱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이 3%. 그럼 그때 사인은 0.6. 자, 그래서 요거를 두들겨 주시면 정답입니다. 1.6에다 1.8이니까 3점. 자,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네요.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7번 문제 하나 볼 건데 이 47번 문제가 여러분들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IGBT의 열 용량을 줬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의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되고 열 용량의 단위가 줄퍼 도시라고 줬어요. 0.02 줄퍼 도시. 이런 문제들은 단위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단위들을 잘 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0.02 줄퍼 도시, 그 다음에 열저항을 줬는데 열저항의 단위가 일단 도시퍼 와트를 줬네요. 자, 그러면 열저항을 제가 자,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저항이니까 R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가 도시 퍼 와트잖아요. 그럼 도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온도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온도를 T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나누기로 들어가야죠. 도시 퍼 와트니까. 그럼 여러분들 와트는 P의 단위잖아요. 전력 P의 단위니까 여기다 이제 P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단위가 자, 열저항의 단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도니까 도시. 그 다음에 자, P의 전력이니까 소비전력, 와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도시 퍼 와트. 그래서 이제 P분의 T,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 소자의 직류 25A가 흐르고 있고요. 전압 강하가 3V래요. 그럼 전압하고 전류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P는 VI잖아요. 자, 그래서 자, P라는 놈은 VI니까 와트 값이 와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압이 지금 3V 전압 강화. 그다음에 이제 직류 전류가 몇 암페어냐면 25A. 자,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P 값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75W가 되는 거죠. 75W.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열 용량을 줬는데 열 용량의 단위가 줄퍼 도시라고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몇 도시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T 값. 자, 그럼 T는 R에다가 열저항 R에다가 소비 전력 P 값을 구한 거 집어넣어서 곱하면 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열저항이 지금 아까 열 용량이 되는데 그 열 용량이 열저항이 지금 0.625 줬단 말이에요. 자, 0.625. 자, 625에다가 이제 P값 75. 요거를 곱하면 자, 온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값이요. 몇 도 나오냐면 47도씨 나옵니다. 47도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졌던 그 열 용량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열 저항과 그 P값만 알고 있다면 얘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봐도 요 단위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요 열저항의 단위가 제가 아까 요 열저항의 단위가 자, 도시 자, 퍼 와트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력 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자, 얘하고 얘가 약분되니까 도시만 남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단위 관계만 따져도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접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단위 관계만 보면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시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인데, 자, 여러분들 48번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도 제어법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류전동기의 자, 속도 제어법이 되겠죠. 하여튼 뭐 직류기가 됐든 유도기가 됐든 이 속도 제어는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 직류기에서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걸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여자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더 설명을 앞에서도 했지만 유도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유도기 중에서도 이제 그 권선형에 해당이 되겠죠. 권선형.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우리 계좌 제어법이 있죠. 자,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를 제하니까 정출력 제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돼. 계좌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정출력 제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압 제어가 있죠. 지금 이 워드 레오나드는 전압 제어법에 속하는데 이 전압 제어법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특징이 속도 제어가 자, 광범위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운전 시에 효율이 좋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압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압제어에는 이제 두 가지의 속도 제어법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근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근어 방식과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 플라휠이 답이고요. 이 일근어 방식은 이제 그 부하 변동이 심한 곳이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이 되는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이제 속도가 일정한 어떤 정밀한 속도제에 요구되는 방식. 반대로 이제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는 일근어 방식. 그래서 여기에 설치해 주는 게 우리 플라휠이 되는 거죠. 플라휠. 자, 축세 효과라고 플라휠을 설치해서 이제 속도를 일정하게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이제 플라휠이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저항제어법이 있죠. 저항제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하나의 방법은 여기 이제 계좌 제어가 사실은 계좌 전류 제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전류, 전압, 저항이니까 오음의 법칙으로 외우시면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광범위야. 맞는 얘기고요. 정토크, 가변 속도에 이용돼 적합하다. 맞습니다. 이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토크 제어라고 불러요. 정토크 제어. 그래서 이제 정출력 제어는 계좌 제어고요. 정토크 제어는 전압 제어라고 부릅니다. 토크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변기 엘리베이터 맞고요. 4번에 보시면은 직권 전동기 저항 제어와 저압하여 상환되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정답 4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기출문제 웬만한 거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인데, 자, 여기서 해결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49번 문제는 동기, 전동기의 90도 앞선 전류 걸을 때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봤는데 아주 잘 나오죠. 우리 동기기에서 자, 전기자 반작용 아주 시험에 우리 잘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그림만 여러분들 아시면 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왼쪽이 제가 그림을 조금 기존에 했던 거하고 좀 반대로 그려볼 건데, 요거를 이제 전동기라고 한번 제가 잡아보고요. 전동기.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제 발전기라고 잡을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바꾼 이유는 왼전 오바를 우리가 이제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전동기, 오른쪽은 발전기, 왼전 오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전류축이 되겠고요. 전류. 자, 이미 뭐 요거를 기억하신 분들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19년도부터는 제가 좀 변형을 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감자. 자, 여기가 감자. 자, 아래쪽에 이제 증자, 자속이 이제 증가. 뭐 자화작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고요. 자, 이 전동기는 이제 공급전압 V, 발전기는 기전력 2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위상은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데 제가 이거를 왼쪽을 전동기, 오른쪽을 발전기로 기억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위상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잡았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전동기라고 줬잖아요. 그럼 왼쪽은 전동기, 왼손은 전동기니까 여기에 점을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앞선 전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쪽으로 가야죠. 앞선 전류니까. 뒤진 전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회전 위상의 반대 방향. 근데 이제 앞선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 위쪽에 감자작용이 발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잘 나오는 파트니까 요 그림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요. 자, 5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번 문제가 지금 보시면 건수비,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건수비가 30줬고요. 단상 변압기에 1차에 6600V를 공급했고요. 2차에 40kW, 뒤진 역률 80%의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전류 I2 및 1차 전류 I1은 약 몇 암페입니까? 물어봤어요.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그 건수비 공식을 잠깐 적어봐야 되는데, 자, 건수비 공식을, 자, 전압비는 V2분의 자, V1. 항상 전압비, 모든 건수비 공식의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1차 전압은 6600이니까, 자, 2차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건수비 30을 줬으니까요. 그럼 2차의 전압은 얼마야? A분의. 자, 이항하면 V1이 되겠죠? 자, 그럼 A가 건수비 30. 자, 1차 전압이 6600이니까 전압, 2차 전압은 220V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I2를 여러분 2차 전류를 먼저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유효전력 공식은 자, VI 코사인 세타가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단상이기 때문에 VI 코사인이지만 3상이면 루트3 VI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니까 V2 I2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용량은 1차든 2차든 용량이 하나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럼 I2를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잖아. I2. 자, 그럼 이항하면 I2는 어떻게 돼요? 자, V2. 자,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V2가 지금 위에서 구한 220V요. 자, 거기에다가 역률을 곱합니다. 역률이 얼마냐면 80%, 0.8. 자, 그 다음에 이제 P 값은 아까 40kg를 줬잖아요. 2차에 40kg. 자, 그거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10의 3승이 되겠죠? 자, 킬로니까. 자, 이거를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227.3A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얘도 역시요 227.3A I2 값이 하나밖에 없죠. 보기 4개 중에.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차 전류도 물어봤으니까 자, 요건 마저 이제 구하면 자, 전류비는 공식이 1차분의 2차니까 자,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건수비하고 이제 자리를 바꿔. 그럼 I1은 A분의 자, I2가 되겠죠. 자, 그럼 I2가 아까 227.3A 하고요. 자, 건수비는 위에서 구한 얼마죠? 위에서 주어졌던 30.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누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7.58A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미 3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7.58A.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인데, 자, 이 51번은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 전동기의 손실을, 자, 이렇게 표현해요. 손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놨냐면, 손실을, 자, X 플러스 Y에, 자, 전류 I에
제곱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손실값을. 자, 이때 어떤 전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물어봤는데 x, y는 정수라고 줬어요. 근데 1, 2, 3 이런 숫자들이 이제 정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저항값도 1옴, 2옴, 3옴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x, y가 이제 정수, 하나의 어떤 저항값,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철손이 될 것이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동손이 되는데 동손의 크기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i제곱이 r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x가 r이고 y가 r이라고 보면 자, 여기 i제곱이 있죠. 그러면 i제곱의 r이면 그렇죠. 얘가 바로 동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동선이면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얘는 하나 남은 게 바로 철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힌트는 요 i제곱이 있기 때문에 동선, i제곱이 없는 놈이 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율 조건은 이제 뭐냐면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니까 자, 이거 공식을 다시 표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가 최대율 조건이니까. 그럼 이때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i제곱은 자, y분의 자,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i는 자, 루트에다가 자, y분의 자, x.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자, 요 루트에다가 y분의 x가 들어간 정답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문자를 얼마든지 바꿔서 여러분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a 플러스 bi의 제곱을 물어보면 그때 i는 루트에다가 그렇죠. b분의 a 바꿔서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52번인데 자, 이것도 이제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된 파트입니다. 자, 52번 문제에는 T결선. 우리 이제 T결선이라는 게 이제 그 스코트 결선을 얘기하는 건데,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결선, 스코트 결선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메이어 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드브리지 결선, 그 다음에 스코트 결선, 바로 T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3상으로부터 200V 40kV 전력을 얻는 경우에 T자 변압기의 권수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T자 변압기의 권수비. 자, 공식이 있는데 자, T자 변압기의 이제 권수비 공식은요.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원래는 이제 주자 변압기가 있는데 그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 그 탭의 위치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 탭의 위치를 2분의 루트 3으로 이제 잡아주는 건데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V2분의 V1. 왜냐면 어쨌든 권수비는 V2분의 V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 2분의 루트 3 그 전압의 불평형을 잡는 탭의 위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하면 2차의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200V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전압이 3300이죠. 자, 여기에다 이제 2분의 자, 루트 3을 자,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면 14.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자, 이제 공식만 알면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53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53번 문제는 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우리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 자, 슬립의 범위가 자,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죠. 자, 그 외에 이제 발전기. 자, 유도 발전기. 자, 슬립은 이제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동기. 자, 요거를 우리가 역산기라고도 부르죠. 회전방이 이제 반대로 회전할 때. 그때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전동기가 이제 슬립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전동기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제 슬립 공식이 자, NS분의 자, NS-N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항상 NS가 N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속도차가 얼마만큼이냐면 SNS만큼 차이가 나는데 얘가 항상 빨라요. 그럼 얘가 1이라고 잡았을 때 얘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 회전자기의 속도에 비해서 자, 일정 시간만큼 일정 그 SNS만큼 속도차가 나기 때문에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0. 얼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0. 얼마다. 그러면 요 1에서 0. 얼마를 뺀 나머지가 슬립이니까 항상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0이면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때 슬립은
당연히 얼마야? 1에서 0을 빼면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가 1일 때는 0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얘는 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속도 차가 존재할 때 슬립이 존재하는 거니까 회전을 하는 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얘가 1일 때 얘가 더 느리다. 그래서 0. 얼마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이 이제 4번 되겠고요. 요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 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삼성 서버 모터가 있는데, 삼성 서버 모터는 슬립의 범위가, 자, 이거 그냥 암기를 하나 해두세요.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답이니까 0.2보다 크고 0.8보다 작다라는 거, 삼성 서버 모터 가끔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번 보는데, 자, 54번 문제는 전기자 총 도체수를, 자, 총 도체수를 줬고요. 자, 500 줬네요. 극수가 6국, 중권이라고 줬고, 전기자 전전류가 100A일 때 발생되는 토크를 물어봤죠. 토크의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 예, 그게 중요하니까 밑줄 하나 좀 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극당 자속이 0.01 웨버 줬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중권, 파권이 나오면, 토크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2파이 A분의, 자, P자 파이에, 자, I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병렬 회로수가 되겠고요. P는 극수, Z는 총도체수, 파이는 자속수, IA가 이제 전기자 전류인데, 요 단위가 뉴턴 메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턴 메타와 킬로그램 메타 사이에는 9.8의 수식 관계가 있죠. 그래서, 뉴턴 메타를 9.8로 나누면, 아니면 9.8분의 1을 곱하면, 킬로그램 메타로 단위가 환산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어 넣으면, 자, 2파이.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자, 중권은 우리가 이제 병렬권이라고 하면서 A하고 P가 같죠. 자, 그 다음 이제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언제나 2개죠. 그래서 이제 쪼꼬파이, 중권은 같다. 이렇게. 자, 그럼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이제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나머지만 적용하시면 돼. 총도체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자, 5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속파이가 한극당 자속 0.01. 근데 기전력도 이제 우리가 한극대에 대한 기전력이니까 한극당 자속이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자 전류가 100A. 자, 여기다 얼마 곱한다고요? 9.8분의 1 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오는 게 8.12 정도 나오네요. 자,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 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인데요. 자, 55번은 삼상 동기발전기의 각상의 유기기 전력 중 3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자,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원래 단절권 계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동기기에 이제 그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건설법이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는데, 그 단절권 개수를 KP라고 합니다.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이판으로 암기가 이제 돼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베타 값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파이는 180이고요. 각도니까.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이 베타 값이 이제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의미하죠. 극간격분의 이제 코일 간격.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이제 고조파 차수 n이 원래 들어가요. 그러면 이 n이 지금 3고조파면 3을 넣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두 문제가 있어요. 5고조파면 5를 넣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타 값을 여기다 3을 넣고, 3고조파니까 3을 넣고, 베타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0이 되는 시점을 구하시는 건데, 그 베타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우면, 그게 이제 고조파 제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조파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인파를 그려가지고, 자, 0도일 때 0이죠. 제거가 되려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0일 때 제거, 그 다음에 180도일 때 제거, 360도일 때 다 0을 의미하니까, 사인 0도, 180도, 360도. 그때 이제 각각의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자, 이거는 0이고요. 요거는 파이고요. 요거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넣어서 이 베타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3고조파 나오면, 얼마냐면요, 0.67이고요. 자, 5고조파 나오면 얼마냐면 0.8이에요.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개밖에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 0.67 상보조파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밑에 해설은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설명해드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분의, 자, 여기가 3이고요. 자, 베타 파인데,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0일 때, 파일 때, 2파일 때를 각각 넣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제가 만약에 파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때 베타는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자, 이게 이제 3분의 1을 넣으면 이게 파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0이 되니까 사인 180도 파일 때 0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조파 제거가 되는 건데 요 3분의 2가 얼마예요? 바로 0.67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각각 이제 구하시는 거라고. 얘가 이제 0일 때, 파일 때, 2파일 때를. 자, 그래서 이제 각각 구해서 1보다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고조파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정리해놨으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3번이었고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인데. 자, 56번. 이쪽에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56번 문제는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발생하는 이제 3번이 정답이 되시는 건데, 실적으로 속도가 상승 시에 출력 토크보다 나중에 최대값이 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이제 3번인데,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사실은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57번 문제. 자, 단자 전압이 220, 부하 전류가 48A,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 물어봤는데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고 했고요. 자, 분권 발전기가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분권 발전기는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전력 E는 자, V 플러스, 자, IA의 RA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전기자 전류 구하는 공식. 자, 부하 전류에다 계자 전류를 더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부하 전류가 지금 48A 줬고요. 계자 전류가 2A니까 자, 이제 전체 전류는 전기자 전류 50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해결하면 끝나네요. 전압이 220V 단자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구한 거 50A.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 전기자 저항 0.25옴 줬죠?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면 200. 자, 30V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인데. 자, 58번 문제는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죠. 자, 200kV, 그 다음에 200V 분권 발전기라고 했고요. 전기자 저항이 0.02옴, 전압 변동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이 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Vn분의 자, V0 마이너스 Vn 자, 곱하기 100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요거죠. 무부하시 전압은, 자, 우리 여러분들 무부하시 전압은 2하고 같죠. 왜냐면 그 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입력의 기술력과 출력의 무부하시의 전압이 같다라는 뜻이죠. 입력과 출력이. 자, 그럼 이 값은 분권이니까 좀 전에 했듯이 V 플러스 자, IA, R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V는 줬죠? V는 지금 200V 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 전압이 되기 때문에 200V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 값이 V0 값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V는 자,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200V라고 했으니까. 자, 플러스. 자, IA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했지만, 분권 발전기는 병렬. 그래서 부하 전류에다 계자 전류를, 자, 더해주시면 되는데, 거기 발전기 용량을 줬기 때문에, 자, 용량을 주면, 자, V분의 P. 자, 플러스 RF분의 V로, 자, 표현을 또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P는 VI니까 I는 V분의 P고요. I는 R분의 V니까. 자, 그래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V가 200이죠. 발전기 용량이 200kg니까 자, 200에다가 10의 3승 잡아주시고요. 자, RF 계자 저항이 얼마예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계자 저항이 안 줘졌죠. 그럼 얼마로 보시면 되냐면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 0으로 보시면 돼. 계자 저항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하면 1000A가 되겠죠? 1000A.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구했는데, 자, 갖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전기자 전류 구한 거 1000A.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저항이 아까 0.02오hm 줬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225V 나오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전격 전압이 아까 200. 자, 모브할 전압이 기전력과 같다. 그래서 225죠. 항상 이제 모브할 전압이 기전력이 항상 크니까 이 값이 V보다 큰 거잖아요. 자, 빼기 200. 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자, 요걸 이제 구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5% 나오죠. 12.5%. 자, 그게 답이 되겠네요. 58번.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데요.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역류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자,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 아까 우리 그림에서 해결을 했었는데 이 파트에서 또 한 번 나왔네요. 자,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 횡축 반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직축 반작용이 있죠. 자, 그때 이제 성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거예요. 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자,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모든 게 X축이 있고, 자,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잖아요. 자, 이 X축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를 횡축이라고 하거든요. 횡축. 자,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이 Y축을 뭐라고도 하냐면, 종축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자, 직축이라고도 불러요. 직축.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횡축 반작용을 다른 말로는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 횡축 반작용을 다른 말로, 자,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자, 부른다고요. 같은 말인데, 왜냐면 이제 시험이 어느 때는 예로 나오고 어느 때는 예로 나오니까 같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제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밑변은 실수잖아요. 그럼 얘가 실수고 얘가 허수면, 실수는 우리가 이제 요 각이 코사인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높이 부분은 사인이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횡축 반작용의 성분을 물어보면, 자, 전류 I에다가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야. 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자, 직축은 여기 Y축이니까, 자, 여기는 뭐예요? 사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류 I에다가, 자, 사인 세타.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X축, Y축은 실수니까, 우리 R성분, R만 해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압전류의 위상이, 자, 동상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동상. 근데 위상을 또 물어보거든요. 횡축 반작용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동상. 교차 작용도, 자, 동상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요 I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I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횡축은 코사인, 직축은 사인, 요것만.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다 보시면 I자가 다 들어가 있어, 전류가.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요. 코사인냐, 사인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되는데, 지금은 횡축 반작용이니까 코사인만 찾아주시면 정답 1번이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직축 반작용의 성분이다 그러면 사인을 찍으셔야 돼요, 사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60번 문제를, 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을 보시게 되면 단상유도전동기와 삼상유도전동기를 비교한대요.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상과 삼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삼상은 회전자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상이 원래 2개 이상 존재해야만, A상이든 B상이든 상이 2개 이상 존재해야만 회전자기가 발생해요. 그럼 회전자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전동기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건데, 이 단상은 파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이 하나야. 그래서 회전자기가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누구냐면 4번이 되겠죠. 삼상은 지가 스스로 기동을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상은 회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의 기동장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우리 산업기사 1회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또 같이 2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